올해도 우리 정부는 사도강산 추도식을 별도로 열었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 이 낯설고 먼 땅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에 우리 측 유가족이 2년 연속 일본 주최 추도식에 불참한 겁니다. 지난해 사도강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일본은 매년 추도식을 열고 강제노역 등 사도강산의 전체 역사를 해석, 전시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제출해 어젯밤 공개된 첫 이행보고서에 강제동원에 대한 기술은 또 빠졌습니다. 사도강산 인근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 설치 등이 간략히 소개됐을 뿐인데 여기에도 강제동원을 직접 표현한 부분은 없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유산위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추도식 개최 등 한일 정부 간 합의도 충실히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등재된 구남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항의하고 권고하는 것 외에는 어렵고 유네스코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일 외교에서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일 양자 관계에서는 물론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일본의 진정성 있는 약속 이행을 지속 요구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낙엽을 밟고 오른 산길 끝자락에 폐허가 된 공터가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의 기숙사 터입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과 유족 11명이 헌화하고 묵념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3년이라는 탄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뼈만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4살이라 하더라고요. 앞서 사도섬의 한 호텔에선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일본 정부가 주관한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만의 별도 행사를 연 겁니다. 조선 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 및 징용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추도식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한국이 강제동원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자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도 올해도 추도식에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 언급이 빠졌고 한국 정부는 불참했습니다. 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労働者の方々は戦争という特殊な社会状況下とはいえ過酷な環境の下で困難な労働に従事されました。 최근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역사 문제에서만큼은 인식의 차이가 여전함을 사도광산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지난해 11월 유족들이 불참한 채 반쪽 행사로 열린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정부는 오는 13일 열릴 거로 알려진 올해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본 측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일본이 후속 조치로 약속했던 추도식이 2년 연속 파행하게 된 겁니다. 불참 배경의 핵심은 추도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강제 동원 관련 표현을 두고 우리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수차례 협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 측이 제시한 여러 표현이 우리 측 요구에 미치지 못한 건데 열흘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견을 해소하고 유족들의 참석을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향적인 대일 외교 기조에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경직된 태도가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 한일 협력 흐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명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좋아진 관계 안에서도 좀 더 들여다볼 관계나 또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서로 있지 않은가. 정부는 유족들을 위해 일본 현지에서 가을 중 별도의 추도식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